제14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외로워.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하지? 결혼 나에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나 혼자 살까? 할까? 아니 뭐 사람이 있어야지 뭐. 참 요즘 같은 땐 결혼이 필요한 건지 이 일과 결혼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 혹시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아쉽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 게스트분을 소개하는 어떤 상황글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자, 오늘 조신우의 콘텐츠 실험실 제14화 MC 조신우입니다. 벌써 비법 노트 14화인데요. 매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멋진 게스트분들이 또 계속 함께 해주셔서 제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청해주시는 여러 가지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계신데요.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단한 비법, 뭐 엄청난 비법을 저희들은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우리 여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40살, 40살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또 멋진 아름다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사실 뭐 요즘 20대, 30대 초반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 혹은 혼자 살기로 또 마음을 먹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결혼 정년기라는 말은 사실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본인들의 어떤 니즈나 본인들의 선택에 어떤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결혼이란 게 사실 뭐 또 예전처럼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결혼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 또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참 어렵고 중대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게스트분이 또 되게 중요한 어떤 비법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이도 또 선생님 결혼하신 때랑 좀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오늘 비법 저 같은 분들 혹은 20, 30대 분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혹은 결혼에 대한 생각 어떻게 좀 해야 할까 우리 또 늦깎이 결혼하셨지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결혼 선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들이 또 좋은 어떤 변화들과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40살에 결혼했고요. 지금 네. 현재는 50살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출산도 하셨나요? 네, 네. 출산은 혹시 몇 살 때? 44살에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럼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40에 이제 결혼하셨고 저도 이제 그 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예전에는 좀 40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다라고도 느껴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 따로 결혼 정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그 대신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요즘엔 연예인이나 이렇게 배우분들도 보면 40대에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분들한테 궁금한 점도 많으니까 출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한다 혹은 내 일을 통해서 조금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니즈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결혼 생활에 또 출산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늦깎이 하는 만큼 어떤 것들이 좀 민감할 수도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결혼하시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이 늦어진 건 공부를 오래 해서요. 네. 네, 그 대학교 때 음. 재수해서 들어가서 1년 늦었는데 네.
또 어학연수를 1년 다녀왔어요. 그래서 더 늦었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면서 하여튼 27살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살. 예, 좀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면서 30살에 호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33살, 4살쯤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안정기가 된 게 한 35살 정도. 근데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시. 예, 예.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비혼주의는 아니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루었으니까 네네. 이제는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남자가 많은 곳을 가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동호회 같은 거, 이제 아. 남자들이 많은 동호회를 가라 이제 이런 네.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듀오라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음. 예. 그쪽에 가면 우선 돈을 내면 사람을 소개시켜 주니까 네네. 기회는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좀 한참 안정성도 보장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가입하면 가서 한번 사전 미팅을 해요. 네네.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아, 예. 직접 가서.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작성하고 뭐 이런 사전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차피 사람을 못 구한다면 네. 누군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하니 그리고 안전한 곳이라니 한번 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1년을 가입하고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한 달에 한 2분 정도 소개를 시켜주시고 2분. 아. 예. 그리고 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더 하니까 뭐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많이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으신 분을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 이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게 그래서 어쩔 때는 하루에 2명도 제가 소개팅을 해봤어요. 아,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마조마하고. 20대 때 할 수 있는 네, 소개팅을 맞아요. 왕창 몰아서 하는 거니까. 예, 그때도 안 해봤어요. 진짜 네. 2명은 하루에 안 해봤는데 네. 2명을 한꺼번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또 네. 걸릴까봐 그런 것도 있고. 네. 많이 했죠. 좋으신 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 네. 근데 이제 첫 달도 좋은데 이제 앞으로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 더 좋은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낸 돈도 아까우니 한번 가보자. 계속 그렇죠. 그렇게 네. 가다가 1년이 흘렀어요. 예. 생각해보니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놓친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음. 예, 그래서 그게 끝났죠, 그렇게. 음. 1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선우에 가입을 했어요. 음. 선우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네. 듀오 다음에 선우. 네. 또 하고 거기도 그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듀오보다는 약간 선우가 조금 더 퀄리티는 좀 낮았던 것 같긴 해요. 아.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 끝나고 가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결국은 못했어요. 네, 네. 못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냥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생각을 해야겠다.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한지. 네, 네, 네. 그 전에 만약에 내가 10가지를 뽑았다면 이제는 그걸 추려서 5가지 정도로 뽑아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랑 평생을 살아야 하니 성품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성품. 예, 인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능력도 있으면 좋고, 그렇죠. 그죠? 그 경제력. 다음에 예,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력도 있어야 생활력도 되고, 있어요. 뭐 종교관도 저랑 맞으면 좋겠고. 네, 네, 네. 그렇게 정도 추렸던 것 같아요. 뭐 외모라든지 이런 건 잘 보지 않았어요. 아, 오히려 조금 뭐 기준점을 내려놨죠. 보면 뒤쪽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중요시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주위에서도 소개시켜주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서로 알고 이렇게 또 그렇죠, 부모님들 하면 더 부담스럽고. 네네. 괜히 그때도 억지로 좀 마음을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컴퓨터로 제가 또 이렇게 해갖고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 그분이다 싶었어요. 처음에 볼 때부터. 네네. 네.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을 했죠. 아,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간 또 만나도 보시고 네. 여러 가지 기준을 봤는데 지금 함께 하시게 된 배우자분의 어떤 점이 네. 좀 딱 마음에 왔던 건가요? 그래서 제가 듀오랑 그 가입한 게 헛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을 만나니까 제가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되게 순수한 거예요. 네네. 그 전에 만났던 분들은 뭔가 스트레스에 쩔어 있고 일에 쩔어 있고 뭔가가 막 힘드신 분들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44살이었거든요. 제가 40살, 4살 차이인데 네네. 되게 밝아요, 표정이. 아, 그거 하나, 그러네요. 되게 그냥 많이 만나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웃는구나 할 수도 예, 있는데. 밝고
그다음에 성격이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되게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음. 힘든 얘기. 음.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또 경제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집이 있고 음. 뭐 대출이 있고 빚이 있고 이런 걸 저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 그러니까 자기도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니까 아. 결정을 하고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이제 저랑 결혼하려면 음. 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만나든지 말든지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나중에 대출 때문에 기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다고 예. 근데 이런 걸 미리 말해주고 어떤 신뢰적인 부분에서도 좀 네. 손상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없는 거 뭐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음. 오히려 또 그게 더 저한테는 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어느 정도 마음에 처음 드셨다면 네. 그 배우자분도 네. 선생님이 마음에 드셨어야 될 네, 텐데 그렇죠.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다고 나중에 혹시 들으셨나요? 그 사람도 많이 여러분을 만나봤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순수하고 저도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벗겨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 한 번 볼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부담을 주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최대한 싼 걸 먹어요. 네. 그리고 뭐 어딘가 비싼 커피숍을 가기보다는 저는 공원 같은데 야외 뭐 음. 한강 그때도 한강공원인가 가갖고 그냥 편의점에서 커피를 그냥 사다가 먹고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부담 안 드리려고. 그저 생활도 제가 좀 알뜰하게 하는 편이고 해서 근데 그런 면도 마음에 들었대요. 그럼 선생님 예전에 그런 결혼 그 회사 통해서 이렇게 만나셨을 때 네. 추후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마음이 없었는데도 혹시 계속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귀찮은 일도 혹시 생기나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아, 있긴 네. 하군요. 아, 그럼 끊어야죠. 그런 점들, 그런 점들. 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거에 뭐 해본 적은 없지만 관심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이든 뭐든. 근데 그 경험도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지금 배우자분을 만났을 때 더 확실한 시야와 시선을 네. 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좀 궁금한 게 출산에 대한 좀 걱정은 없으셨는지, 좀 늦게 결혼을 하셨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셨거나 혹은 좀 걱정이 되신 부분이 있다면. 걱정한 적은 없어요.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 그 밝은 그런 사진 같은 거 그런 게 어, 저한테 항상 있었는데 거기에 이미지. 보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아이하고 항상 밝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느낌이 항상 저한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늦어도 결혼할 수 있다, 아이를 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긍정적 마인드.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에너지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예. 선생님이 딱 그 케이스에 좋은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보니까는 얘기 중에도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훨씬 동안이신 것 같아요. 혹시 동안 관리 비법이 좀 있으셨는지? 집안 내력도 있겠죠. 집안 내력도 있고 집안 분들이 조금 그래도 예, 동안이신 동안, 분들이요. 내력도 있고 약간 얼굴이 작아서 더 그렇다는 네.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걸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엄마가 항상 아침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결혼하기 전까지 40살까지도 계속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랑 같이 사니까 엄마가 챙겨주셔갖고 네.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음.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인스턴트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제가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도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비법이네요. 예. 요즘 사람들 인스턴트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참 지금 말씀해주신 비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제일 힘든 것들이에요. 뭐 흡연, 뭐 음주, 그다음에 인스턴트. 근데 아침. 저도 아침 한번 못 먹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오후 4시, 5시 돼서야 첫 끼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여자도 중요하지만 같이 출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도 상당히 그러니까요. 중요해요.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그 이제 그 결혼하시고 나서도 항상 아침은 가족분들끼리 꼭 지키시겠네요. 네. 그러시구나. 오늘 사실은 되게 준비 많이 하고 나오신 느낌인가? 아니면 이 경험들이 그대로 녹아드는 느낌이랄까? 선생님 안에 자연스러운 비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좀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마흔 즈울에 지금 조금 걱정들이 많은 후배들에게 조금 더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자기 최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걸 마음에 가지세요. 그래서 좋은 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뭐 진짜 자기가 시간이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혼 정보 회사에 맡기세요. 그럼 거기서 어차피 사람을 소개시켜 주니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이제 노력해야 될 건 또 그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는 너무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니까 저처럼 제일 중요한 걸 꼽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뽑아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이제. 아, 그렇군요. 예. 아, 키는 좀 작아도 네. 생긴 것 좀 별로여도 그래도 혹은 여러 가지 조건 아까 네.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비법들이 앞에 또 있으니까 지금 네. 스킵하셔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뭐였지 하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처음에 기호나 이런 데서 만나서 네. 이성분을 만날 때는 보통 어디에서 만나요? 장소를? 그건 둘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뭐 카페에서 카페나 네. 뭐 음식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음식점 처음부터 음식은 잘 안 먹잖아요. 그렇구나. 체하니까. 전 잘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늦어졌다. 근데 이제 원하시던 공부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네. 또 비슷한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요 정도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다면 이 정도 시점에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20대, 30대 초반에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야 되고 왜냐면 제가 만약에 25살, 30살에 결혼했다면 아이를 다 키워놓고 뭐 하면 거의 40대 중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유학을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쵸. 나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제 나이보다 늦었지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다면 굳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체력이 좀 딸리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다 했으니까요. 예. 그러시군요. 오늘 비법이 너무 통쾌하셔가지고 뭐 선생님께서 결혼 준비하시 제가 오늘 사실은 상담을 받으러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용들이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 시대에 결혼이란 네.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결혼이랑 음, 나의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다는 거죠. 찾아서 함께 이제 인생은 길잖아요. 혼자 그렇죠. 살기 너무 외로워요. 음, 같이 살아도 외롭고 힘든데 나의 동반자가 있어야지 이 길고 험한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아이가 있다면 더욱더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예. 아이로 인해서 주제거리가 많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네. 크게 싸워본 경험이 없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를 딱 6개월 했거든요. 음, 예, 근데 연애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기간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짧아도 알면서 살아가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애처럼 살아갈 예, 수 할 있는 있고,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서로가 배려를 하고 맞춘 상태에서 하기 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짧지만 너무 강렬했고 저도 정말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가 바꿔야 될 신체적인 여러 가지 뭐 습관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과 어떤 노력을 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를 좀 정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예. 꼭 해라. 네.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안 해서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분명히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비법들 잘 체크하셔서 결혼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생님 결혼 파이팅 하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결혼 파이팅! 너무 좋아. 와, 진짜 최고예요. 너무 아니, 재밌었어요. 진짜 제 얘기여서. 그리고 너무-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늦게 결혼하면 이제 여자들이 출산 못할까봐. 근데 저희 남편도 저랑 결혼할 때 그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결혼하고 4년간 아기가 없을 때도 아기를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그래도 아기를 가질 때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하고 시험관하긴 했고 그래서 이제 시험관하기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살기 전에 제한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내려 못하고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는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이제 남편도 담배 듣고 술도 안 마시고 한 1년 2년 정도는 엽산도 먹으면서 준비는 했었죠.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이 얘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종교는 혹시 뭐세요? 저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시고 저도 기독교인데 또 선생님이랑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또 종교적인 문제도 길게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안 다녔었는데 저 때문에 다니게 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교회에서 좋죠. 교회에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 그 교회에서 하셨군요. 예, 제가 모태신앙인데 네.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법교에 사시고 저도 교회에서.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그 얘기를 아까 좀 해주셨어요. 지금 지금 있었어요. 이거 계속 찍었어야지 찍고 은근히. 있었구나. 찍고 있군요. 아. 잘 됐네요. 그럼 다 네. 들어가니까 원래 끝나고 나서 이 뒷 얘기를 하면 되니까.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차피 찍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나 하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My Secret Object라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었던 소품 내지는 어떤 추억의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달을 못 했었는데 선생님한테 어떤 그런 오브젝트 그게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일 수도 있고 꼭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그러게요. 거였을까? 맞아요. 그러면 신앙이겠네요.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이라는 어떤 큰 힘, 예. 나의 삶에 줄. 맞아요. 그래서 뭐 믿음이 깊진 않지만 음. 항상 그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믿음이 있었어요. 음. 결혼할 수 있다는 믿음, 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 동안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그 모든 것들. 그것도 뭐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질문들이 있거나 하면은 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